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의과대학 대학별 심층분석 17번째 시간. 자, 벌써 이렇게 찍다 보니까 17번째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1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17부까지 주요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나간 영상들을 조금 더 참고하신다면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지원하시게 되어지는 의과대학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하시고 또 올바른 원서 지원을 통해서 합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오늘 촬영하게 되어지는 내용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모집 단위가 비교적 큰 학교, 다시 말하면 전남대학교하고 전북대를 잡았거든요. 이 영상을 올려드리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전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게 되어지면 좋은 그 원서 지원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되신 분들 있잖아요. 아직 원서를 오래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런 의과대학에 대한 영상들을 미리 좀 보시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어졌을 때 원서를 쓰시게 되어진다면 많은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의대가 아닌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있죠. 치대라든가 한의대라든가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의과대학을 이해하시게 되어지면 전반적인 의학 계열에 대한 입시 구조를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상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학교는 두 개 학교를 같이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 두 개 학교가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을 이번 시간에 정리하게 되어질 텐데, 왜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주제로 삼아서 정리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높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를 4개 영역 등급 합이 5나 6 정도를 반영하는 학교들, 가장 낮은 경우가 조선대학교죠. 4개 영역 등급 합이 6에 과탐 하나를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 조선대학교에 맞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게 되어져요. 또 3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3개 영역 등급합 3이거나 대부분 4인 경우고, 3개 영역 등급합 5를 반영하는 학교가 사실은 제주대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원서를 쓸 때 첫 번째 가장 큰 난관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다소 4개 영역이나 3개 영역 등급합 3이나 4가 위태롭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는 선택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수능 최저가 다소 낮은 치과대학의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그거보다 더 낮은 약대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학 계열의 원서 지원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수능 최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우리의 두 번째 고민거리 중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은 내신 성적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중심으로 뽑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높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 플러스 비교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이 다소 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중심의 선발 비율을 가져가는 거 맞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 플러스 비교과가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과의 반영 비율이 다소 낮은 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는 무조건 내신이 높고, 학생부 종합은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신이 낮다. 그러니까 내신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1.345 정도 되어지면 무조건 학종으로만 원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의과대학 원서 지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능 최저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높아요. 그쵸?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교과 평균 성적도 높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결국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이 덜 몰린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무조건 내신 성적이 좋아야만 대학을 갈 수 있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학생부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무조건 종합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인데, 그거는 맞는 생각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 세 번째의 고민거리 하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주제로 잡은 전북대나 전남대학교를 주제로 잡은 이유는 전북대학교 모집 인원이 37명, 전남대학교 모집 인원이 24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수능 체제의 경쟁력이 유지가 되어질 거다. 수능 체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거나 기대가 계신 분들은 전남대나 전북대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을지대 대전 같은 경우에 4명, 조선대 42명, 그 다음에 순천향대 20명, 인하대학교 10명, 가천대 교과지역 5명, 건양대학교 10명, 계명대 17명, 경상대 14명, 지금 보는 것처럼 카톨릭 관동대 9명, 대구 카톨릭 DCU 자기 추천 전형이 5명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전남대, 전북대는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는 무조건 내신 성적이 높아야만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두 번째는 전남대와 전북대 둘 중에서 과연 어디를 쓸 것인가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물론 전남대, 전북대를 둘 다 쓸 수도 있겠죠. 둘 다 쓸 수도 있겠지만 전남대와 전북대 중에서 어디를 쓰는 게 유리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이 본인이 가지고 있을 때 대략적으로 1.4 정도 이내의 성적을 가지시는 분들, 1.3 이내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수능 최저가 지금서부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여줄 수도 있다. 또 항상 수능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변동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9월보다 꼭 수능을 못 보라는 법은 없거든요. 9월보다 수능을 실제 더 잘 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내신 성적이 1.4 이내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에 대한 교차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전남대학교하고 전문대학교하고 전형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지원 자격에 대한 것. 사실은 두 개 대학의 지원 자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둘 다 지원할 수 있고,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학생부 성적이 있는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 자격은 둘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서도 학생부 100%니까 사실은 전형 방법에서도 동일하고, 모집 인원은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는 37명에서 24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는 29명 그대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남대학교는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등급, 그렇죠, 숫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입시를 분석을 하고 입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자꾸 대학에서 발표하는 숫자를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숫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의미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입시를 일바로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학생부 등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동 여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전년도 대학의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정도나 다섯 번째 들어가는 게 모집 인원의 변동이에요. 결국은 모집 인원의 변동은 큰 영향을 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전남대는 전년도에 37명에서 24명으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남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줄었다. 이 점에 대해서. 자, 가장 큰 두 개 대학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두 개 대학이 동일한 건 뭐냐면 4개 영역을 반영한다는 거, 4개 영역 등급합 5를 반영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수능 체제에서 4개 영역 등급합 5를 맞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매우 높은 정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학업 능력을 요구하는 거고, 사실상 4개 영역 등급합 5 정도를 맞출 수 있는 학업적인 능력이라면 내신 성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실제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학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전남대 같은 경우와 전북대의 가장 큰 차이는 전남대학교는 과탐을 반영하게 되어질 때 과탐 한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전북대학교는 과탐을 반영하게 될 때 두 과목 평균의 절사를 반영하죠. 그럼 어느 대학이 수능 체제가 좀 낮은 거예요? 결국은 전남대학교의 수능 체제가 낮은 거죠. 한 과목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1등급과 3등급을 맞았다. 그럼 1등급을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등급 두 과목 평균이라고 하면 1등급과 3등급을 맞았다. 그럼 평균점이 몇 등급입니까? 2등급이죠. 그러니까 2등급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과목 평균 절사보다는 한 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가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는 전남대가 전북대보다 수능 체제는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전형 방법과 수능 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북대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감소했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전북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전남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이죠. 잘못 말했습니다. 전남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남대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갈등을 할 거예요. 전남대를 쓰지 말고 전북대를 쓸까? 갈등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보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 전북대학교가 전남대보다 수능 체제가 더 높다. 그렇죠? 두 과목 평균의 절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걸 특징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남대, 전북대는 첫 번째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재수생이든 고등학교 3학년이든 대부분 3학년 1학기까지를 반영하죠. 왜냐하면 3학년 2학기까지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졸업생들을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게 되어지면 어찌 보면 졸업 예정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하고 약간 불평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3학년 1학기보다 3학년 2학기의 내신 따기가 더 쉬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사실상 수시로 대학을 갈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학년 2학기의 내신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다. 하지만 3학년 2학기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두 개의 대학은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만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남대, 전북대를 보시면 전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로 100%를 반영하고 전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900점, 그 다음에 출결이 100점 해서 총 10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전북대학교가 교과의 반영률이 높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나와 있는 뭐 학생부 교과 100% 또는 학생부 90%의 출결 10% 반영한다라고 해서 어느 대학의 교과가 실질 반영률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둘 다 학생부 교과 거의 100%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중심으로 선발하는 거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영 영역에서도 보면 전북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나 과학까지 반영하게 되어지고, 제2외국어나 학문을 반영하는 경우는 인문계만 반영해요. 그러니까 전남대, 전북대 동일하게 반영하는 교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반영한다.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교과목별 이수단위와 석차 등급이 반영이 되어진 교과목만 반영한다. 이 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고,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이 있는 교과목 반영하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 한국사까지 반영하는 거 동일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전북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100% 반영, 그 다음에 전남대 같은 경우 전남대가 100% 반영, 전북대 같은 경우는 출결이 반영이 되어진다. 이런 점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자. 자, 동점자 처리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 중심으로 선발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내신 성적 중심으로 선발한다. 그런데 내신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동점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의예과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대부분 다 1.1234 이내의 성적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전남대나 전북대의 원서를 쓰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들이 내신 성적을 어떻게 해요? 평가 기준이 있죠. 그렇죠? 내신 성적 산출 기준에 따라서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으로 환산해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동점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 전형이니까 교과 성적만으로 뽑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최상위권에서는 동점자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전남대 같은 경우는 동점자 처리 기준이 1, 2, 3순위에서 1순위는 학생부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의 점수가 높은 자, 동점자가 발생이 됐을 때, 두 번째는 학생부 공통 일반 선택 과목에서 2수 단위 합이 높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학, 영어, 과학 반영 교과목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 전북대 같은 경우는 1순위는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수학 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가 1순위고 2순위는 영어고 3순위는 국어예요. 결국은 국어, 영어, 과학 또는 국어, 영어, 수학, 영어, 과학, 수학, 영어, 국어 순서로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교과 성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수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에게 동점자인 경우에는 결국은 수학 성적이 유리한 학생이, 높은 학생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북대학교 네 번째 보시게 되어지면 종점자 처리 기준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등급이 우수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통과된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거는 정말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얘기들.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게 수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동점자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는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수시 전형에서 수능이 단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만 활용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는 내신 성적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성적의 내신 성적과 동점자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는 수능이라는 게 단지 최저 학력 기준으로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이 선발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의 동점자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사실 우리가 논술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간에 수능이 반영이 되어지는 수시 전형에서는 단지 수능이라는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능에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이 합격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되게 아셔야 되고, 실제 대학에서는 내신 성적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 또 수능이라는 성적은 전국 단위에 표준화되어질 학력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점, 대학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점,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건 물론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하거나 학생부의 비교과가 부족하거나 라고 해서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상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의 방법은 수능을 고득점을 맞는다. 수능을 고득점을 맞게 되어진다면 결국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의 불리한 점들을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입시 결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좀 잘 설명하시면 들으시면 이해하실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남대학교 전문대학교를 봤더니 전남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50명, 그리고 37명, 37명 모집 인원이 유지가 되어지다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부터 모집 인원이 24명으로 줄었습니다. 자, 모집 인원이 과연 늘으면 유리할까? 줄어들면 유리할까? 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집 인원이 당연히 24명이어서 37명에서 24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면 원서 지원이 불리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거나 불리하다고 이해하시는 점은 어찌 보면 나에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 24명에서 37명으로 느는 거, 이거는 별로 사실 나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되어진다? 내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모집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원서 지원이 위축되죠. 원서 지원을 주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 경쟁률이 낮아지고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하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전남대는 지금 보니까 37명 정도 선발하고 있고 전북대는 29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인원을 보고 경쟁률을 보게 되어지면 경쟁률은 큰 차이가 보여요. 전남대의 경쟁률은 14.2, 13.7, 12.9대 1. 그 다음에 전북대의 경쟁률은 29.8대 1, 22.8대 1, 22.80대 1이죠. 경쟁률은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의아하단 말이에요. 뭐가 의아하냐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5. 그리고 수능 최저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5니까 2개 대학이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수능 최저는 어디가 더 높냐라고 하면 전북대가 더 높아요. 전북대는 2과목 평균의 절사고 전남대학교는 1과목을 반영하니까 사실상 수능 최저는 전남대가 낮은데, 그쵸? 수능 최저가 높은 전북대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렸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몰렸을까? 결국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 합이 5. 요건 공통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4개 영역 등급 합 5가 아니라 한 학교는 4개 영역 등급 합 5고 다른 한 학교는 4개 영역 등급 합 6이었다면 수능 최저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은 쪽으로 몰릴 수 있지만 결국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 합 5에 과탐을 하냐 반영하느냐 아니면 2과목 평균을 반영하느냐 이것보다는 지원자들이 가장 유념하고 신경을 썼을 부분은 바로 뭐로 보이시냐면 제가 볼 때는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자 평균 성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북대학교는 합격생 평균 성적이 2019년도에 1.27,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24, 2021년도에 2.25거든요. 그러니까 전남대학교는 내신 성적이 1.27, 1.24, 1.25 정도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적합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참 의아하죠. 왜냐하면 전남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물론 경쟁력이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지만 전남대학교나 전북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 지역인재 전형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이 원서를 쓸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왜? 아까 봤었던 것처럼 사실상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모집 인원을 크게 가지고 있는 몇 개 대학을 꼽으라면 거기에 바로 전남대, 전북대가 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려는 분들은 내가 경상도에 살든 부산에 살든 아니면 서울에 살든 간에 결국은 전남대나 전북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왜 이렇게 내신 성적이 높을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수능 최저가 높으면 대부분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 거고 그럼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지 않으면 결국은 1단계 합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고 그럼 내신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수능 최저가 만약에 낮다.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이 높은 거 이해돼. 근데 수능 최저도 높은데 합격생들의 내신 평균도 높아. 이 점은 좀 의아하죠. 물론 전남대학교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 수능 최저에도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에도 강점이 있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썼다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런데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거에 대한 하나의 답.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전남대와 전북대가 비슷한 전형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전북대가 수능 최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대는 경쟁률이 약 30대 1 정도의 경쟁률, 다시 말해 28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는 데 비해서 28, 29의 경쟁률이 나오는 데 반해서 전남대의 경쟁률이 13대 14대 1 정도의 절반 정도의 경쟁률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게 의아하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가장 참고하는 데이터는 바로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생들의 학생부 평균 등급을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거기에 따르면 전남대학교는 평균 성적이 1.27, 24, 25니까 원서 지원이 어려워. 전북대학교는 어떻게 돼? 1.27, 1.61, 1.49죠. 그러니까 이때는 1.61 정도의 학생부 등급을 보고 학생들이 몰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높아진 거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졌고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학생부 등급은 다소 높아진 거죠. 그 전보다 조금 더.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뭐냐면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하나의 자료를
참고 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등급 성적을 참고 삼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점이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어지면 자 예비 순위 그 다음에 충원율을 보시게 되어지면 큰 차이가 보이시죠. 전북대는 29명 모집에 충원 인원이 20명 29명에 11명이니까 충원율이 전남대보다 낮아요. 전남대는 37명 중에 29명 37명 중에 34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80% 정도의 충원율이 나온다. 전남대학교가 얘기하면 전북대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약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나올 때는 60% 정도 나오지만 50% 이하의 충원율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남대학교의 충원율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등급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점들이 어떤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하단에 보면은 수시 2월 인원을 한번 봅시다.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고 수시 2월 인원을 비교를 해보면 전남대학교는 2021년도에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수시로 넘어간 인원이 0명이에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4명이 넘어갔고 전북대학교는 2월 인원이 6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0명이었고 전남대학교 2020년도를 보게 되면 일반 전형에서 10명, 지역인재 전형에서 9명 그 다음에 전북대 같은 경우는 3명 결국은 뭐냐면 전북대는 수시에서 정시로 2월 인원이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3명, 6명 하지만 전남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남대학교는 수능체제를 충족한 학생들 중에서 결국은 내신 성적 순으로 또는 동점자인 경우에는 수능 성적의 등급 우수한 학생들 순으로 해서 결국은 1차, 2차, 3차, 4차, 5차에 추가 합격이 꾸준하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고 전남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으로 선발을 하긴 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시 2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대학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다시 말하면 미충원 인원이 발생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전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를 비교를 하면 첫 번째는 전남대학교가 전북대에 비해서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등급 성적이 높아요. 이거는 1.2 정도의 내신 성적이고 이건 1.4나 1.6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전북대학교가 조금 더 기회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제로는 평균 점수는 전남대학교가 높고 전북대학교가 낮죠. 내신 성적이. 여기는 1.2 정도의 내신 성적이 1.4 정도지만 하지만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전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전남대학교가 더 낮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쵸? 그렇게 왜 그렇게 보냐면 전남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어지는 인원이 거의 없다는 점 100%를 다 선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 합격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충족되어진 학생들을 순차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남대학교가 전북대보다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요 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남대학교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모집 인원이 줄죠. 이건 틀림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야 그래 전년도에는 37명 뽑다가 24명을 뽑으니까 모집 인원이 줄었어. 모집 인원이 줄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원서지원을 꺼리겠지. 원서지원이 꺼리면 결국은 첫 번째는 모집 인원도 줄었지. 그 다음에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이 1.25 정도의 높은 내신 성적 거기다가 수능 최저가 4개명 등급합 5라고 하면 사실상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원서 지원을 쓰기는 되게 어렵죠. 겁나죠. 왜? 전남대와 전북대 두 개 중에서 어디가 더 높아? 그럼 일반적인 생각은 전남대학교가 높은 대학, 전북대학교가 낮은 대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남대를 쓴다는 얘기는 나는 전북대도 안 되는데 전남대를 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서 주기도 겁나고 학생부 등급도 높고 모집 인원도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원서 지원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 의견은 뭐냐면 전남대학교가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전남대가 좋은 기회가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는 점. 두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에 두려운 공간들이 많죠. 두려운 이유를. 원서를 기피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학교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이 매우 높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는 점. 이 점이 우리가 원서 지원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두려운 점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기피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전남대가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줄므로 인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두 번째는 경쟁률이 보시는 것처럼 14대1이나 13대1 정도의 경쟁률밖에 안 된다는 점. 여기에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30%나 약 35%로 보게 되어지면 실질 경쟁률이 2대1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북대에 비해서 전남대학교가 과탐을 한 과목을 반영하거든요. 두 과목을 반영한,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느냐, 자, 두 과목 평균의 절사를 하느냐와 한 과목을 반영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수능에서 과탐은 사실은 8개의 과목 중에서 내가 평상시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최저 적용이 매우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학생부 등급의 평균치 1.25, 그 다음에 70%가 1.30이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남대학교는 70%에서 80%, 90%, 100%까지 마지막까지 충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돌면 돌수록 충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 돌면 돌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결국은 편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충원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충원율이 높으면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편차폭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70%부터 100% 사이에는 점수가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북대는 어떻다는 얘기죠? 결국은 경쟁률도 매우 높아요. 경쟁률. 입시에서는 경쟁률이 높으면 답이 없어요. 무조건 경쟁률이 낮아야만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그리고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인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혹시라도 내신 성적이 안 좋지만 수능 최저 충족하면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전북대는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내신 성적이 1.4 정도 이내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현재 수능 성적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관계가 없거든요. 결국은 전남대보다 높은 경쟁률,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는 학교가 사실상 의과대학에서는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률 한 13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다고 보면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남대와 전북대 두 개 중에서 어느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전남대학교의 원서 지원이 유리하고, 전북대학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등급 이 자체만을 숫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이어집니다. 자, 모쪼록 하여튼 지금 아주 대학이나 학과 결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좋은 결정하셔서 꼭 올해 원하시는 의과대학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